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더는 나를 증명하지 않기로 했다. 지은이 장서우, 출판사는 청림입니다. 저자는 한때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지는 실존적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이를 이겨내고자 3천여 권의 책을 읽고 작사와 작곡에 몰두하며 부지런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동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에 힘을 빼고 오로지 스스로에게 집중해야만 제대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는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풍부한 인생 스킬들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당장 손절해야 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 낭독해 드릴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당장 손절해야 하는 사람의 6가지 특징. 적당히 거리가 있는 사이에서는 착한 가면을 쓰고 있어서 마냥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나 약자 앞에서는 잔인할 정도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대개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인 경우가 많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과 잘못 엮이면 바닥을 치고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 조던 피터슨은 질서 너머에서 악에 대한 이해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말했다. 악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려 들지 않는 정도에 비례해서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중한 삶을 지키기 위해 악인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더불어 이들을 끊어내는 단호한 마음을 길러야 한다. 딱 봐도 미성숙하고 못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 쉽게 끊어낼 것이므로 여기서는 언뜻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해한 자들의 특징을 알아보자.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징을 지닌 사람을 발견한다면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되 아니다 싶을 때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 1. 관계 초반에 지나친 애정 공세를 퍼붓는 사람. 새로 알게 된 지인이나 이제 막 썸을 타고 연애를 시작한 사이에서 러브 바밍을 시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이는 말 그대로 사랑의 융단 폭격을 퍼붓는 말과 행동으로 특히 나르시시스트가 관계 초반에 상대를 사로잡기 위해 벌이는 지나친 애정 공세를 뜻한다. 나르시시스트는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막 알게 된 친구나 지인에게도 과도한 칭찬과 관심을 주는 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 그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정신과 전문의는 나르시시스트의 러브바밍은 자기 과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말한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는 무능감과 열등감, 부적절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불쾌한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은 겉으로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완벽하다고 느낌으로써 그 관계에서 속한 자기 자신 역시 완벽하다고 느끼려고 한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들은 항상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주변 지인들을 공개적으로 자랑한다. 그렇게 인맥을 자랑하면 본인의 가치 역시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러브 바밍의 문제는 유효기간이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과도한 애정 공세에 속아 완전히 넘어왔다 싶으면 정복감을 만끽한 나르시시스트는 더 이상 상대에게 예전과 같은 관심과 애정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언행을 일삼다가 결국 버리고 떠난다. 그리고 새로운 재물을 찾으면 예전과 같은 행동을 또다시 되풀이한다. 그러므로 관계 초반부터 나에게 러브바밍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흔들리지 말고 그에 대해 판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현명하다. 2. 타인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거듭 말하는 사람. 투사란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이나 감정, 잘못 등을 타인에게 덮어 씌우는 방어 기제다. 나르시시스트는 질투심과 시기심이 강하지만 자신의 이런 특성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해서 역으로 타인이 본인을 시기 또는 질투한다고 믿는다. 바로 이러한 방어 기제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이 자신을 모함하고 해코지할 거라는 병적인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남들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말하는 게 입버릇인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질투심과 시기심이 강한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있다. 3. 착한 척하는 부정직한 사람. 부정직한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진짜 사기꾼들은 진정성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만큼은 국가 대표급이다. 생각해보라. 처음부터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는다면 아무리 사기를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들은 타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먼저 진정성 있어 보이는 이미지를 철저하게 연출한다. 이를테면 과거 실패담, 가난, 질병 등 솔직해 보이는 모습을 꺼내놓으며 신뢰를 얻은 다음 거짓말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실제로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 뒤늦게 사기꾼으로 밝혀지는 사건도 종종 일어난다. 세상에는 정직하고 좋은 사람도 많다. 그러나 단순히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좋은 사람이라고 속단하는 버릇만큼은 버려야 한다. 사기꾼들은 처음에는 하나같이 선량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4. 자신이 솔직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 사람. 평소에 크고 작은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잘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남들 앞에서 솔직히 말해서 나 원래 솔직하잖아 와 같은 말을 이상할 정도로 남발한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진실성에 대한 역치가 낮아서 웬만한 거짓말 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보니 자신이 솔직하다는 거짓말도 쉽게 한다. 확신에 찬 태도로 자신의 솔직함을 어필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깊은 불안감이 은폐되어 있다. 진실한 사람과 자기 말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진실한 존재는 타인에게 자신의 솔직함을 전시하려는 욕망 없이 순수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조금의 거짓도 없이 정말로 진실하다면 솔직하다는 수식어로 자기 자신을 포장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다. 5. 사람의 급을 나눠서 착취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인간적인 공간과 친밀감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화려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과만 인맥을 맺으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외적인 조건으로 소위 급을 나누는 경향이 있어서 강약, 약강의 태도가 매우 심하며 진실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착취적이고 비상적인 관계만 맺는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는 본인이 인간을 급을 매겨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관계를 평가할 것이라고 의뢰 생각한다. 이것이 그들이 외적인 조건에 매우 집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더라도 섣불리 믿어선 안 된다. 조금만 내 상황이 나빠지거나 본인의 급이 나보다 더 올라갔다고 확신하는 순간 태도가 180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6. 위로하는 척하면서 무기력을 주입하는 사람. 김경일 교수는 소시오패스의 특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타인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는 능력이 탁월한 소시오패스들은 의외로 좋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매력적이고 평판도 좋을 가능성이 큰데 특히 그들은 상대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무기력을 주입하는 수법을 잘 쓴다. 가령 봐, 너는 안 되잖아. 너는 이거랑 안 어울려. 와 같은 말을 함부로 하는 식이다. 상대가 지금보다 더 성장해서 자신의 소나기를 벗어나게 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의도다. 그래야만 상대방을 자기 도구로 계속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하면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소시오패스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소시오패스를 다루는 태도와 기술. 인간은 동물이다. 그러다 보니 강약, 약강의 본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소시오패스는 이런 기질이 유독 심한 사람이다. 통계적으로 100명당 4명꼴로 존재한다고 하니 우리나라에만 무려 200만 명의 소시오패스가 존재하는 셈이다. 악인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의견에 따르면 소시오패스들은 악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외로 친절한 사람, 좋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겉보기에 매력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이고 평판도 좋을 수 있다. 타인의 공감 능력을 이용하는 기술이 탁월해 착한 얼굴을 한 채로 타인의 동정심과 죄책감을 자극해 교활하게 이득을 취한다. 특히 상대를 자기 도구로 계속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소나기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상황을 조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강약, 약강의 성향이 유난히 심한 무례한 사람들과 소시오패스는 어디에나 있다. 그렇다면 이들과 잘못 엮었을 때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은 무엇일까? 1. 일단 원인을 인정하고 대응법을 모색할 것. 타인에게 무례하게 구는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방을 그렇게 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으로 봤기 때문이다. 지위나 직업 같은 사회적 요소뿐만 아니라 체격, 외모, 공격성 같은 동물적인 요소까지 포함해 무의식적으로 얘는 나보다 약한 놈이구나 라고 판단한 것이다. 가령 공격성이 적고 체구가 작은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막말을 내뱉으며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 주장하는 무례한 사람 A가 있다고 치자. 만약 A에게 정말로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면 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자기 멋대로 분노 발작을 해야 한다. 그러나 한 손에 칼을 쥐고 있는 신장 2m, 체중 170kg의 전직 종합격투기 선수 앞에서라면 어떨까? 장담하건대 A는 무례한 말을 내뱉지 못하고 감정 조절도 아주 잘하는
한 마리의 순한 양이 될 것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약한 개체는 강한 개체의 먹잇감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쾌감을 느끼기 위해 자기보다 약하고 만만한 개체를 괴롭힌다. 성인이 되어 전두엽이 성숙해지고 나면 조금 더 은밀한 방식으로 강약 약강이 행해질 뿐 동물적 본성이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는다. 세상이 절대 강자가 아닌 이상 운이 나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 내가 상대에게 만만한 존재로 인식됐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다. 2. 무례한 사람과 관계 맺지 않을 용기를 낼 것. 상대방이 조금 만만하다 싶으면 어떻게든 이용하려는 못된 사람들을 전부 소시오패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들에게 소시오패스 기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건 절대 부정할 수 없다. 앞서 말했듯이 소시오패스는 자기보다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의 소나기를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상황을 조종하는 데 능하다. 상대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편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다.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상대가 이런 부류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면 더 이상 그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 따위는 하지 말자. 당장 관계를 끊을 순 없더라도 주도적으로 관계를 끝낼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상대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나에게 다른 선택지들이 많아야 한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만 목매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평소에 느슨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균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서서히 멀어지되 공격성을 보여줄 것.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모든 사람과 피터지게 싸운 뒤 철천지 원수가 될 필요는 없다. 그건 내게도 좋지 않은 행동이다. 처음부터 적이 되기보다는 일단 최대한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처하는 게 현명하다. 상대의 무례한 행동을 웃어넘기라는 소리가 아니다. 상대가 선을 넘었다 싶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적절한 반응을 해줘야 한다. 가령 무례한 언행을 했을 때 맞받아치거나 말의 의도를 그 자리에서 바로 묻는 것이다. 내가 가진 공격성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 생각보다 만만한 놈이 아니었네. 이대로는 쉽지 않겠는데? 라고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갈림길 앞에 서게 된다. 첫째, 상대가 내 말귀를 알아듣고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는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면서 마찰을 최소화하거나 연락을 줄이면서 서서히 멀어지면 된다. 문제는 두 번째인데 상대가 내 말귀를 끝내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무례하게 굴거나 현실적으로 당장 멀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4. 최후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 최대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다면 이제는 한층 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동물이다. 그리고 무례한 사람들은 동물적인 본성이 유난히 강하다. 그들 앞에서 내가 반항조차 못하고 죽는 초식동물이 아니라 끝까지 물고 뜯고 싸워서 상대를 죽일 수도 있는 육식동물임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원초적인 공포와 위압감을 상대가 분명히 느끼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마치 무력을 행사하는 것만큼 강한 기백을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평소에는 온화하더라도 화를 내야 하는 순간에는 불같이 화를 낼 수도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이때는 분노라는 감정에 휘둘려 함부로 화를 뱉어서는 안 되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서만 지혜롭게 이용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와 같은 감정은 무조건 억눌러야만 하는 나쁜 것으로 치부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 않다. 메슬로는 존재의 심리학에서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해서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대신에 건강한 사람들의 분노는 단호함, 자기 주장, 자기 보호, 정당한 분노, 악에 대한 투쟁과 같은 형태를 띈다고 말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은 분노의 질이 다른데 건강한 사람은 정의를 위해 싸울 때 보통 사람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싸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유해한 타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공격성은 꼭 필요하다. 신경질을 내는 게 얕은 수준의 화풀이라면 진정한 분노는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 채 이성과 논리를 동원해 단호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상대와 설전을 벌이기보다는 조용히 선처 없는 법적 대응을 해서 상대를 완벽히 제압하는 것도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진심 어린 예의와 존중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법이다. 천지분간 못하는 무례한 사람이나 소시오패스를 상대할 때는 이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7가지 기준. 법정 스님은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실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또한 우리 자신 역시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평생 함께하고 싶도록 신뢰감을 주는 사람의 7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말과 행동이 같은 삶을 산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탐욕과 이기심 따윈 없는 성인 군자처럼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란 쉽지 않다. 그러기에 주변에 목격자가 없어도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성숙한 사람들이 더욱 빛이 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것은 또한 앞뒤의 태도가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지켜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게 늘 정직하다. 대학과 중용에는 신독이라는 말이 나온다. 삼갈신의 홀로 독, 즉 홀로 있을 때도 도래에 어그러지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간다는 뜻이다. 진실한 사람들은 이처럼 남들 앞에서 본인의 솔직함을 과장되게 강조하는 법이 없이 홀로 있는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게 살아간다. 2.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한다. 인간이 소중한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면서까지 무언가를 지속하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마치 자신에게는 이득이 없는 듯 굴면서 행위의 진짜 의도를 은폐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를 유혹하기 위해 자기가 잘 모르는 내용을 말할 때도 자신감 있는 표정과 말투를 꾸며낸다. 반면 평생 함께하고 싶도록 신뢰감을 주는 진실한 사람들은 다르다. 이들은 모르는 건 모른다 말하며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고 아는 건 선한 마음으로 가르칠 줄 안다. 자신의 의도 또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밝힌다. 3. 내면의 어둠과 그림자를 직면하고 승화한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선한 행위를 했는지가 한 사람의 성숙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는 없다.
쇼펜하워가 지적했듯이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자신이 좋게 보일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면을 쓰기 때문이다. 인간의 성숙함을 판단하는 지표는 자신의 불안정성을 인정하고 내면의 어둠과 그림자를 얼마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있다. 자신의 어둠을 부정하고 억압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를 타인에게 덮어 씌운 뒤 책임을 회피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자신의 어둠을 마주보며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면의 빛과 어둠을 통합하고 승화해 더욱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난다. 덕분에 이들은 타인의 어둠과 그림자도 이해해준다. 4. 자신이 언제든지 틀릴 수 있음을 안다. 광활한 우주에서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은 오직 반증되기 전까지만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개인의 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가 아닌 자신의 오류를 얼마나 겸허히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평생 함께하고 싶도록 신뢰감을 주는 사람은 자기 확신을 갖되 그 생각이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다는 겸허한 태도를 지닌다. 5. 타인의 다름을 선의의 시선으로 볼 줄 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는 건 불가피하다. 사람마다 타고난 유전자와 살아온 배경, 지적 능력, 인생 경험 등은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같은 언어를 사용함에도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해 선의의 시선으로 상대를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 적당한 의심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되 이유 없이 저기를 드러내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타인을 편집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 역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자기 고백이다. 평생 함께하고 싶도록 신뢰감을 주는 사람은 상대를 섣불리 의심하면서 벽을 치지 않는다. 6. 때론 둔감한 듯이 넘어가는 배려심이 있다. 인간관계에서는 역지사지하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배려심이 깊다는 건 자신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고 주관이 없어서 상대의 뜻에 휘둘리는 게 아니다. 오히려 주관이 뚜렷해야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누구나 실수하고 자기의 모순을 아는 채 살아간다. 그러니 때론 둔감한 듯이 넘어갈 줄 아는 것도 배려임을 기억해야 한다. 늘 섬세하고 예민하게 상대를 대하는 건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소중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의도나 부족한 면을 파악했더라도 적당히 모른 척 넘어갈 줄 알아야 한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은 관용이며 인간미다. 7. 인간을 이루는 특성의 양면을 균형 있게 다룬다. 이성과 감정, 공감과 사고 등 언뜻 상극처럼 보이는 인간의 여러 특성들은 독립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러한 특성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은 채 균형 잡힌 자세를 취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성과 감정이 그렇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성은 우월하고 감정은 열등한 것이므로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감정은 배제한 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은 그런 고정관념은 오류라고 지적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감정을 이성과 조화롭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감정과 이성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감정적이라고 해서 이성이 덜 발달한 것도 이성적이라고 해서 감정이 무딘 것도 아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을 만큼 신뢰감을 주는 성숙한 사람은 날뛰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되 반대로 감정을 지나치게 억누르고 이성에만 치우치지도 않는다. 이들은 스스로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잘 잡으며 지혜롭게 살아간다. 이처럼 인간의 여러 속성을 균형 있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는 신뢰와 안정을 느낀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